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에 관한 소식이 지지부진하며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던 가운데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 손흥민이 마음껏 행복 축구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손흥민이 불편해하고 또 동시에 손흥민을 주장과 에이스로 인정하지 않는 골칫거리들을 구단에서 치워내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정예 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침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로 팀에서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불편한 장면들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판이 잘 짜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손흥민의 재계약에 관한 놀라운 주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레비 회장이 웬일인지 합심해 손흥민을 위한 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유니폼을 한번 갈아입고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기회를 잡았으면 하지만 또 원클럽 레전드가 되고 싶어하는 손 선수의 마음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판이 잘 짜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사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토트넘이 손흥민 없는 동안 알찬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겨울 고액 연봉자들이자 지난 수년간 하나로 뭉쳐 선수들을 왕따시키고 자기들의 배만 불려오던 잉글랜드 카르텔 선수들을 하나둘 처리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래 뛴 팀의 레전드 선수들이니만큼 당연히 손흥민과 어떤 부분이든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번 겨울에 팀에서 사실상 쫓겨난 선수들은 모두 손흥민과 대척점에 서서 손흥민을 은근한 따돌림을 시키거나 손흥민을 미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미 시즌 처음부터 일찌감치 전력에서 제외돼 행선지를 찾던 위구 요리스의 미국행을 시작으로 부진과 부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눈밖에 난 에릭 다이어, 이반 페리시치가 모두 팀을 나가게 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수단 정리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반등 시점을 겨울 이적 시장으로 일찌감치 선정했으며 불필요한 선수들을 내보내고 보강에 열을 올리겠다는 뜻을 천명해 왔는데요. 이미 눈엣가시 3명을 내보낸 가운데 티모 베르너와 라두 드라구신이 합류해 공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성공했죠. 현지 매체에서도 이런 발빠르고 단호한 선택들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한 뒤 흥미진진한 축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결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용감한 결단과 철학으로 팀을 변화시키는 눈부신 일을 해놨다. 프리미어리그에선 선두와 불과 5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올 시즌 빅4 재진입을 목표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키려 이적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런 빠르고 확실한 결단이 주장 손흥민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의 거취는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 본인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손흥민이 요구했든 하지 않았든 팀 내 선수단은 손흥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미 사르 등 손흥민을 보좌하는 주축의 어린 선수들이 재계약을 완료했고 그와 대치합선 선수들은 팀을 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손흥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죠. 그런데 실제로 팀도 재편성되면서 팀 외의 리그에서도 손흥민에게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리그 한가운데 한 달이나 팀을 비우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겁니다. 특히나 소니처럼 득점왕 경쟁과 동시에 팀 순위 경쟁까지 리드해야 하는 선수에게는 말도 못하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천운일까요? 손흥민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던 모하메드 살라와 엘링 홀란드가 좀처럼 골을 내지 못하며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라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상이 심각해 한 달 동안이나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축구연맹 네이션스컵 중간에 부상당하며 영국에서 집중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살라는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다시 득점포를 가당할 예정인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살라는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2차전인 가나전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전반 종료 시점 살라는 통증을 느끼고 교체되고 말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부상이 심각했는지 부상 직후 회복을 위해 리버풀로 복귀하고 말았는데요. 살라는 2월 중순에나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홀란드의 질주마저 정지된 상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여전히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래 예상대로면 홀란드의 압도적인 질주가 예상되던 득점왕 경쟁이었는데요. 홀란드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렸던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경기 후 아직까지도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초부터는 경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맨시티 선수단과 정기훈련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발목 부상은 그렇게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지점이기에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하죠. 손흥민 역시 우리가 결승까지 오른다는 전제하에 2월 중순에는 토트넘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 1위인 살라와 홀란드 그리고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의 복귀 시점이 얼추 비슷한 셈인데요. 2월 중순부터 다시 득점왕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죠. 여러 상황을 볼 때 올해는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판이 깔린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의 재현이 불가능할 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 시절만큼이나 토트넘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이번 시즌에 제대로 꽃피우며 최고의 전반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뒤에 현재의 득점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즉 이 기세라면 손흥민은 20골 이상을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살라와 홀란드보다 겨우 2골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죠. 실제로 첫 득점왕 시절에도 살라와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지만 후반기에 미친 득점력으로 따라잡으며 리그 최종전에서 극적인 득점왕 수상을 해냈던 전력도 있어 기대해볼 만한 플러스 요인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구체적인 재계약 시점 자체는 나오지 않아 마지막 퍼즐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손흥민의 재계약은 구체적인 몸값과 기간, 체결 시점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합의만 하고 사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현재 언론은 토트넘 구단에서 종신 계약과 구단 최고 대우를 약속하는 동시에 눈엣가시 선수들을 싹 정리하고 현금을 마련해 손흥민 재계약과 신규 선수 채용에 힘을 쓰겠다는 자구책을 마련해 제시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번엔 단순한 계약 연장이 아니라 종신 계약을 하겠다는 뉴스가 가득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실제 구단 관계자의 목소리를 빌려 토트넘은 소니에게 엄청난 재계약을 준비했다. 손흥민 역시 남은 선수 생활을 토트넘에 맡기고 싶어한다. 토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엄청난 영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클럽의 장기적인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토트넘 역시 새로운 장기 계약에 대해 손흥민과 대화를 시작했으며 클럽 주장이라는 새로운 지위도 반영하며 거대한 급여 인상을 제안했다. 내부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그의 계약은 주당 19만 파운드, 약 3억 1,500만 원으로 클럽에서 가장 높은 연봉이지만 250억 정도로 토트넘 내에서는 가장 큰 수준의 연봉을 제안할 것이다. 다만 클럽 리빌딩이 끝난 뒤에야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사실 이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토트넘은 손흥민의 단순한 대우가 아니라 제대로 예우했어야만 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우리가 잘 아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득점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연계와 찬스 메이킹 자체에도 신경 쓰며 팀을 도왔고요. 최전방에 나섰던 히찰리송의 부진이 계속되자 4라운드 벌리전부터 그를 대신해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 원톱으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죠. 득점 감각은 폭발했고 그동안 케인이 손흥민을 억제하면서 자신이 득점을 독식해왔다는 것도 만천에 드러났죠. 리더십 역시 두각을 드러냅니다. 일단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이 자신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팀 구성원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대리자라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실력 있는 리더다. 그가 공을 가질 때마다 선수들의 눈이 반짝인다. 누구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뛴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라는 발언을 통해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팬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단점인 겸손함입니다. 늘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고 감독에게 공을 넘깁니다. 자신은 팀을 위해 뛸 뿐이고 잘 안 될 때도 자기 탓이라고 하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도 전에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곤 합니다. 서양에선 겸손함이 때론 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단과 감독과 동료들이 손흥민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 축구할 수 있도록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연봉이면 연봉, 선수들과의 화합이면 화합 모두 잡으며 손흥민 선수가 남은 시즌 행복 축구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로 재계약이, 혹 좋은 조건이 온다면 맨시티, 리버풀 등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